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64회차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14경기입니다. 지난 63회차는 2월로 이번 64회차는 대박 회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업무 관계로 분석이 늦었으니 양해 바라고요. 2월 회차이니만큼 두 가지 패턴으로 구매를 추천합니다. 변수가 적은 구매와 변수가 클 독식 회차로 구매하시어 선택의 폭을 좀 넓히면 좋을 듯 합니다. 투폴더의 횟수를 늘리기보다 이변의 강약을 조절하시기 바라며 평소 투폴더 5개 픽을 6개로 늘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식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F조 2위 도르트문트와 3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뉴캐슬은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5승 2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으로 도르트문트의 우세이고요. 도르트문트는 미들의 엠네칸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직전 뮌헨전에서는 경기 기록은 비슷했으나 대패의 원인은 전반 4분의 이른 실점과 마무리에서의 차이였습니다. 뉴캐슬도 직전 아스널전에서의 기록은 대등했는데 결국 마무리에서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이 결정지으며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키플레이어 엠네칸이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팽팽한 경기력에서 운이 따른 팀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직전 리그 흐름에서는 뉴캐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지우개를 쓰시길 추천드리고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결정해야 할 픽으로 생각되는데 양팀 본선 진출의 사활이 걸린 매치입니다. 저는 도르트문트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H조 3위 도네츠크와 1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도네츠크는 리그 우승을 2연패했는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부진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팀워크를 맞춰가는 중으로 엘 클라시코의 패배를 직전 소시에다드에 승리하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4승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고요. 레반토프스키, 하피냐 등의 복귀가 있지만 경기 감각이나 리그에서 3위인 순위를 이끌어올리기 위한 팀워크를 위해서도 발을 맞춰야 하는 매치이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이고요. 도네츠크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2조 2위 AT 마드리드와 4위 셀틱의 매치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직전 리그에서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6연승이 끊겼습니다. 셀틱은 리그에서는 무패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성은 2승 1무로 AT 마드리드의 우세입니다. AT 마드리드에는 그리즈만과 모라타 등 주전 공격수의 부상 결장이 없는데 직전 리그에서 어려운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는데요. 이번 매치 승리로 떨어진 흐름을 올려야 합니다. 셀틱은 리그에서는 무패이지만 챔스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이 부진합니다. 전력의 차이나 동기부여에서 앞서는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2조 3위 라치오와 1위 페에노르트의 매치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리그에서 볼로냐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지난 시즌에 비해 리그 10위로 부진합니다. 페에노르트는 리그에서 6연승이 끊기고 직전 발베이크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상성은 2승 1패로 페에노르트의 우세이고요. 라치오는 주포 임모빌레가 부진하며 리그와 챔스에서도 저조한 흐름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챔스에서 현재 1위를 하며 의외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공격수 기메네즈가 챔스에서 2골을 포함해 이번 시즌 15골을 넣으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챔스의 스케줄이 초반 홈 경기 2경기에서 승리했는데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3대2로 패하며 경기 스케줄의 덕을 좀 본 듯합니다. 직전 챔스 맞대결에서는 라치오의 원정이었지만 점유율에서는 앞서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원정 매치에서도 페에노르트는 최소 본선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은 벗어나 수비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라치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요.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홈 경기 이점을 최대한 살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흐름은 원정에서 약한 페에노르트와 홈에서 강한 라치오의 흐름입니다. 수비력에서 강한 페에노르트이지만 리그 수준상 세리에 A 원정에서 리그의 데이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라치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F조 4위 AC밀란과 1위 파리 생제르맹의 매치입니다. 밀란은 직전 리그에서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3경기 1무 2패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상대 팀들이 유벤투스와 나폴리로 어려운 상대였지만 직전 리그 16위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패하며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PSG는 직전 리그에서 몽펠리에를 홈에서 3대 0으로 꺾으며 4연승으로 상승세로 리그 2위를 하고 있는데요. 리그 1위 니스와의 승점 차가 1점이라 다음 경기에서 1위 탈환이 유력해 보입니다. 상성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한데요. 최근 상성은 직전 챔스 1차전 맞대결로 PSG가 홈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이전 상성은 2012년 상성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 챔스 예선에서 3경기 무득점인 밀란은 주 공격수 지루와 하파엘 레앙 등이 부진을 보이며 챔스에서 득점이 없고 중원의 핵심 플리시치와 크루니치가 부상 결장이 있어 팀의 부진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PSG는 챔스와 리그에서 폼이 올라온 이강인이 있고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완성되고 있는데 음바페를 필두로 무시알라, 콜로무아니, 오스만 덴벨레, 하키미 등등의 폼들도 좋아 무한 경쟁으로 상승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상승세의 PSG가 원정에서 패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밀란의 파상 공세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매치에서 도 아니면 모의 각오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C밀란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G조 4위 추르베나와 2위 라이프치히의 매치입니다. 추르베나는 리그에서 최근 5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직전 리그에서 최하위였던 이재성의 마인츠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했는데요. 직전 FA컵에서도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흐름은 안 좋습니다. 최근 상성은 챔스 1차전에서 3대 1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추르베나에는 한국의 황인범이 미드필더로 3경기 전부 출장하며 힘을 보태고는 있지만 리그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중원의 다니 올모가 부상 결장하며 팀이 흔들리고 있는데 공격수 오펜다가 리그에서 8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하고 있고 챔스에서도 한 골을 넣으며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4-2-3-1과 3-5-2 포맷을 번갈아 쓰고 있는 츠르베나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3-5-2지만 파이브백을 쓰며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선수 능력의 차이에서 약세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지조는 1강 맨시티를 제외하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매치 승리로 본선 진출의 9부 능선을 넘고 리그에 집중을 해야 할 라이프치히입니다. 2연패의 부진을 바꾸기에는 원정 경기가 부담스러울 라이프치히로서는 흐트러진 팀 분위기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츠르베나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H조 2위 포르투와 4위 엔트워프의 매치입니다. 포르투는 직전 리그에서 에스트리엘과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엔트워프는 리그에서 2연패 후 행크와의 홈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습니다. 상성은 직전 챔스 맞대결 엔트워프의 홈 경기에서 4대 1로 포르투가 대승을 했었습니다. 진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직전 맞대결에서 엔트워프가 전반 37분 선제골을 넣으며 앞섰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맹공을 퍼부으며 4대 1로 역전승을 한 포르투입니다. 포르투는 홈 경기에서 승리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으려 할 것으로 포르투의 투톱 타레미와 에반 닐슨의 공격력을 엔트워프의 수비진이 막아내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포르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C조 2위 나폴리와 4위 우니온 베를린의 매치입니다. 나폴리는 리그에서 2승 1무로 괜찮은 흐름입니다. 우니온은 최악의 흐름입니다.
리그컵, 챔스 포함 12연패 중으로 무승부도 없습니다. 직접 맞대결에서 우니온의 홈에서 1대0으로 나폴리가 승리했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4위였던 팀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우니온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1점의 평균 득점과 2점의 평균 실점이 팀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니온이 승리한다면 독식이나 2월이 될 매치입니다. 나폴리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D조 1위 소시에다드와 4위 벤피카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벤피카는 리그에서는 최근 8경기 7승 1무로 상승세인데요. 챔스에서는 3전 전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성은 직전 챔스 1차전 벤피카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주전 수비수 트라우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의 4-3-3 포맷은 중원을 지배하고 상대 파이널 서드 진입은 쉬운데 마무리에서 최근 부진한 모습으로 득점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쿠보, 오야르자발의 상승세는 주춤한 상황으로 상대의 집중 견제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에서도 이를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벤피카는 리그에 비해 챔스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3경기 무득점으로 상대 수비력에 따라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을 위해 경쟁할 인테르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번 매치가 승리가 꼭 필요한 소시에다드와 본선 진출이나 최소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패배하지 않아야 할 벤피카로서는 승점이 필요한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A조 4위 코펜하겐과 3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코펜하겐은 리그에서 3연승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유는 직전 리그에서 풀럼 원정 1대0으로 승리하며 흐름이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1패로 맨유의 우세이고요. 맨유의 불안한 팀 내 사정은 전력의 우위를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코펜하겐이 1무 2패로 챔스에서 승리가 없지만 전 경기 득점을 올리고 있고 2패는 모두 한 점 차이로 박빙의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에는 주 공격수 레시포드, 중원의 카세미로, 수비의 린델로프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제 몫을 못하며 여친 스캔들로 성질만 부리는 안토니오가 있어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호일륜이 폼이 올라온 듯 보였지만 마무리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매치에서 도 아니면 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란 생각입니다. 코펜하겐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B조 1위 아스널과 3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리그 뉴캐슬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시즌 첫 패를 했습니다. 세비야는 리그에서 최근 4무승부로 잠시 올라왔던 상승세가 다시 주춤하고 있고요. 상성은 3승 2패로 아스널이 우세한데 최근 22년 이후 상성에서는 아스널이 2승 중이고 직전 1차전 세비야 원정에서 아스널이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아스널에는 공격수 제수스와 중원의 웨데고르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공격의 핵심인 부카요 사카와 게임메이커 데칼란 라이스가 건재해 전력 공백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세비야는 수비의 중심 라모스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잠시 상승세를 이끌던 공격수 엔네시리와 키플레이어 라키티치의 폼이 떨어져 5경기 승리가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치 승리로 본선 진출을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아스널은 첫 패배를 한 리그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꼭 필요한 매치입니다. 떨어진 세비야의 최근 흐름은 원정에서 무승부도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아스널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B조 4위 PSV와 2위 랑스의 매치입니다. 리그에서 전승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PSV는 챔스 조별리그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최근 3승 3무로 6경기 패가 없고 챔스에서도 1승 2무로 3경기 패가 없는 강호 아스널에게 홈에서 2대1로 승리한 랑스는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상성은 챔스 1차전에서 랑스의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PSV는 공격수 루크 대용이 리그에서 시즌 9골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고 밀리크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이적한 로사노가 각 4골로 뒤를 바치며 리그에서는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랑스는 최근 무승부가 많으며 주춤한 상태인데요. 챔스에서는 조 1위 아스널을 꺾으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양팀의 대결인데 챔스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조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현재는 리그보다는 챔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PSV입니다. 팽팽한 공방전이 될 매치로 쉽지 않은 예측의 매치인데요. 리그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랑스가 우위이고 최근 상승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PSV를 선택해야 할 매치인데요. 챔스에서의 기록으로 보면 평균 득점이나 실점도 대등한 게 승부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PSV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C조 1위 레알 마드리드와 3위 브라가의 매치입니다. 레알은 최근 리그에서 엘 클라시코에서는 승리했지만 앞뒤로 세비야와 라요와 무승부를 하며 리그 1위 자리를 지로나에게 넘겨주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브라가는 리그에서는 최근 4승 1무로 좋지만 챔스에서는 1승 2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직전 1차전 브라가 홈 경기에서 레알이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레알에는 중원의 추크아멘이 수비의 리디거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공격진의 주드 벨링엄, 호셀루,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등이 견제해 공격력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브라가의 리그 1.80의 평균 실점률이 챔스 3경기에서는 2점으로 더 올라가 있어 레알의 막강 공격력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알은 이번 매치 승리로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리그에서 빼앗긴 1위 탈환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음 리그 경기가 리그 8위 발렌시아로 크게 부담되는 매치는 아닌 걸로 보여 이번 매치 전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D조 3위 짤츠부르크와 2위 인테르의 매치입니다. 짤츠부르크는 리그에서 2연승하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테르도 직전 리그 아탈란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연승 중이고요. 최근 상승은 3승으로 인테르의 일방적 우세인데 양팀 경기는 4대0, 4대3, 2대1로 득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직전 1차전 인테르 홈에서 인테르가 2대1로 승리하며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고요. 짤츠부르크는 주공격수 코나테가 리그에서 8골을 넣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인테르는 리그와 챔스에서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티랑, 중원의 차라노글루, 미키타리안 등 득점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상대 팀들이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테리는 리그 다음 경기가 리그 11위 프로시노네와의 홈 경기로 리그보다는 챔스 1위 탈환을 위해 챔스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생각됩니다. 4-2-3-1 폼의 짤츠부르크가 전력의 열세를 식스백으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매치라 인텔의 공격진이 내려앉을 짤츠부르크의 수비벽을 뚫어내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인텔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2월 해차 대박을 염두에 두고 짤츠부르크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